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 중 하나, 바로 미 육군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조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무려 60년에 걸친 아주 극적인 사상추쟁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60년 역사의 핵심화는요, 정말 거대한 두 철학의 대립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미 육군의 미래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운 두 가지 비전, 그게 바로 전통주의와 합리주의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세력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전통주의자들은요, 각 부서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던 말하자면 수호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중앙 권력을 좀 불신하는 미국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등에 업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합리주의자들은 산업시대의 그 효율성이라는 무기를 군에 이식하려고 했던 개혁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대립이 우리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은 190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 미 육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단일 조직,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진 독립적인 영지들이 느슨하게 뭉쳐있는, 뭐랄까, 연합체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인용구가 당시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각 부서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독립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 부서들이 전쟁부 장관을 그냥 건너뛰고 의회랑 직접 소통하면서 자기들 예산을 따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작은 왕국들의 연합체였다. 바로 그 말이죠. 자, 드디어 이야기의 첫 번째 격돌이 시작됩니다. 엘리후 루트라는 전쟁부 장관이 주도한 개혁. 이게 바로 합리주의자들이 쏘아 올린 변화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루트 장관 이전의 육군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서들이요, 중앙감독 그런 거 거의 없이 심지어 때로는 서로 막 경쟁까지 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됐어요. 말 그대로 사일로 그 자체였죠. 저마다 예산과 권한을 가진 작은 제국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 개혁이 이 판을 완전히 바꿔넣습니다. 1903년에 일반 참모부라는 게 딱 만들어지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 새로운 중앙기획기구가 각 부서들 위에 딱 자리 잡으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통제를 시도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주의자들의 첫 번째 아주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고 긴 이념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게 있었으니 바로 거대한 전쟁의 압력이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엄청난 규모가 기존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고 중앙 통제가 왜 필요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초반에요, 전통주의자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분권화 시스템이 완전히 재앙적인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맙니다. 보급이 엉망이 된 거죠. 이건 낡은 시스템이 현대전이라는 시험에서 낙제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서 페이진 마시 장군이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추진할 아주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0만 명 이상.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동원된 미 육군 병력입니다. 이건 뭐 전례 없는 규모죠. 과거의 낡은 조직 구조로는 도저히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한 조제시 마셔 장군의 해결책은 정말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부서들을 그냥 완전히 우회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세계의 거대하고 효율적인 신설사령부를 만들어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중앙집권화의 거대한 도약, 바로 이 순간에 이뤄진 거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 196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냉전의 그 팽팽한 압박과 현대 경영과학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 낡은 시스템의 마지막 흔적마저도 완전히 해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한 전통의 종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원본 자료의 한 챕터 제목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아니 거의 한 세기 동안 육군을 지배해왔던 그 부서 시스템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상징하는 정말 강력한 한마디죠.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 그가 일으킨 혁명이 바로 이 60년간의 긴 줄다리기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는 당시 잘 나가던 포드 자동차에서 가져온 최신 경영 원칙을 군대에 그대로 적용해서요, 낡은 부서 시스템의 마지막 남은 잔재들까지 완전히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야, 이건 뭐 합리주의자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최종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60년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이 대서사시와도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미 육군은 과연 무엇을 얻었고 또 어쩌면 무엇을 잃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60년에 걸친 변화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1903년 루트 개혁으로 첫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중앙 집권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맥나마라 개혁으로 그 기나긴 전통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60년의 대장정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뭘까요? 첫째, 미 육군은 분권화된 연합체에서 중앙 집권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둘째, 이 변화는 전통주의와 합리주의라는 두 이념의 60년에 걸친 치열한 갈등이 만들어낸 결과였고요. 셋째, 거대한 전쟁들이 이 변화의 결정적인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군 조직이 현대 산업사회의 흐름을 따라간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년간의 정말 긴 줄다리기 끝에 합리주의자들이 승리했고 미 육군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효율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전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혹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